자,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중권에 대든 청의 참모 클래스. 자, 요즘에 여러분 진중권 이쁘시죠? 저도 참 진중권 이뻐요. 왜 이쁘냐? 그동안 같이 방송했을 때 이렇게 봐도 맨날 저하고 싸우곤 하더라도 진중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인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진중권은 이렇게 싸구려는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중권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나키스트다, 무정부주의자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중권이 너무나 좌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은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진중권 화이팅 이 얘기 하면서 진중권이 얼마 전에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는 그냥 대독 대통령이다, 남이 써주는 것만 읽는 의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탁현민이 연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행동만 하는 배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옳은 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봐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액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이 선거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레이건을 공격하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되냐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배우 나브레인가. 그랬더니 레이건이 쳐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배우 노릇을 못하면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가, 대통령은 배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파한대소로에 거기 상대 공격하던 상대도 웃고 말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배우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얼굴만 봐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그래, 우리 아메리카는 영원한 거야,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문재인 얼굴만 보면 제가 치매 초기야, 중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막 그냥 이 입술이 부르트고 막 눈이 막 이렇게 하고 보면은 어저께 정수기한테 또 당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맨날 보는 게 A4 용지예요. 그리고 A4 용지도 이 인사말 하는데도 A4 용지 보고요. 진중권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주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한 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A4 용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재인이 A4 용지 없이 일하는 말을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 정상인지 알아요? 그 나라 정상만 만나면 A4 용지가 필요 없어요.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정상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김정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저께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김정은하고 뭐 만났던 사진 뭐 둘이 껴안고 이러니까 그때는 A4 용지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앞에서는요, 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니까. 도보다리에서도 그냥 30분 동안 하면서 보통 때 같으면 A4 용지 10장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할 텐데 30분 동안 막 속삭임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때 알아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A4 용지 없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돼지가 믿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배신감을 김여정이 앞에서 이제 토로에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진중권이가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이가 그 이용수 할머니는 남이 써준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이 써준 거고 이용당하는 것 같다, 누군가 배후에 있다, 이러면 똑같이 김어준의 음모설하고 똑같이 말하자면은 이 진중권이 음모설에 대해서 이 청와대 참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뭔가 철학적인 대변을 하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냥 써주는 거 읽는 대독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이 만날 때 빼놓고는 A4 용지가 없으면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깨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빠찌를 다룬 윤영찬부터 시작을 해갖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막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진중권의 상상은 자유다. 진중권의 뇌피셜이다. 그리고 자기는 직접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 고치는 모습을 봤다. 아니 토시 고치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줄을 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는 내가 띄어쓰기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승창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전 사회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걸 읽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거 정의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미양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발랑 깐 거는 BTS 패딩 잠파는 나눠줬다. 이거 빼놓고는 딱 입 다물면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밖에 땀 삘삘 흘리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돈미양이가 땀을 그렇게 삘삘 흘린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컨디션 아니면 그렇게 흘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저께 방송하면서 땀이 막 비 오듯 하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위가 마치 이렇게 송곳으로 막 쑤시는 것처럼 막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땀이 막 저절로 나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송구해서 방송 더 못하겠다 하는데, 아니 저는 위경련도 아니고 또 2시에 기자회견 하면서 이건 뭐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삐삐삐삐 소리 울리는 게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이 거짓말만 하는 게 동미양,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근데 동미양하고 똑같이 사실이 아니다. 하승창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은기라고 연설기획 비서관이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 말씀 자료에 초안을 올리다 보면은 당신이 직접 가피를 하신다. 교정한 문헌을 보고 어떤 날은 자괴감이 들고 어떤 날은 안심이 된다. 자괴감이 왜 들겠어요? 뭐 이상한 거 고치니까 들겠죠. 어떤 날은 왜 안심이 되겠어요? 아, 그래도 읽긴 읽는구나. 이거 갖고 안심이 되겠죠.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참모들이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이 아니다. 줄긋기도 하고 가필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중권이 그러니까 내 말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어? 왜? 무슨 여기 하는 말 다르고 저기 하는 말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 아무리 남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연설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을 만들기 전에 일독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 고쳐가지고 올려가고, 또 대통령이 중요한 경우는 국회 연설이라든가 뭐 3.1절 연설 이런 경우는 다 대통령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필만 했다, 내지는 뭐 이 줄긋기도 했다, 뭐 교정도 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문재인은 원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 미리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취지로 내가 할 거니까 원고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서 구술을 해요. 나는 문재인이 치매 초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김정숙이 사진이 더 크잖아. 3번째. 그러니까 청와대의 서열 1위는 김정숙이야. 뭐 이런 거를 써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구술을 갖고 이 비서관들이 막 해갖고 원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 과정이. 왜냐하면 문장을 윤문을 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마사지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진중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픽을 못했지만, 제가 진중권이었다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다. 대통령의 구술 과정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대통령의 연설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써준 대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청와대의 참모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이 연설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구술을 해서 그거를 다듬어서 늘 올린다. 이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써준 대로 읽는 주사파들의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가 제가 다음에 대통령 말하자면은 이 포스트 문재인으로 저쪽에서 대선 후보로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다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처럼 주사파들로서는 이 공산화를 이 나라를 시켜야 되는 애들로서는 문재인 같은 애가 필요한 거예요. 쓰는 대로 읽어주는 애. 그냥 여기서 토시 하면은 토시대로 쉬었다가 하고, 가로 열고 잠시 뜸들이세요 이러면 잠시 뜸들이세요 이런 것까지 읽어주는, 우리 주사파들의 입김 콧김 같지도 그대로 답습하는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포스트 문재인 쟤네들이 키우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서 얘기가 이제 좀 있었는데, 뭐 윤석열이냐, 내지는 또 뭐 유재일이라고 유튜버 하는 분이 백종원을 하자 뭐 이랬다는데, 저는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아무리 우리 보수가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과 거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윤석열은 조용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리사까지 장사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대통령 후보를 할 정도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코미디의 대상이 되고 희화화될 수가 있느냐. 보수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탈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늘 와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전선거에 대해서 보이콧 운동 이것만 하더라도 다음 대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요 이렇게 참담하게 질 수는 없었어요. 왜? 제 감이 있고 제가 그래도 정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는 아슬아슬하게 민주당 애들이 승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뿌리고 저 마통당에서 너무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180석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갖고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